2025년 6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주 뜨거운 법안 4건,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검찰 조직부터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정말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법 조항 몇 개 고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 운영 방식 자체, 그리고 과거 정권의 주요 의혹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는 그런 법안들이죠. 그렇죠. 이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법안부터 바로 가볼까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핵심은 역시 법무부 장관한테도 검사징계 청구권이 생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혐의를 딱 인지했다. 그러면 직접 감찰관에게 조사 지시하고 또 징계위에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 그거 네. 막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이런 명분인데요. 네네. 근데 여러분 보내주신 그 회의록 자료들 쭉 보면요. 사실 그 이면에는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오랜 그 견제와 균형, 이 논쟁이 깔려 있다는 것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통제 강화다 이 차원을 넘어서 권력기관 간의 어떤 역학관계 변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3건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이죠.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있었던 그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혹시 뭐 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같은 데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뭐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이런 걸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대상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잖아요. 네네.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 항목에 걸쳐 있어요. 8가지 항목이요. 수사 범위가 정말 넓네요. 근데 그 140일 기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좀 빠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특검의 숙제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특검법으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와, 이건 제목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건 2024년 12월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 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법안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계엄 선포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요. 뭐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거나 군경 동원 시도,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총 11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11가지요? 북한 공격 유도 시도까지요? 네, 법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죠. 이야, 이 특검도 준비기간 포함해서 최대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특검법. 이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다루는군요. 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입니다. 이것도 뭐 범위가 상당합니다. 네. 잘 알려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요.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또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그거 하고 심지어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 같은 그 소위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국정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와, 이게 총 16개 항목을 포괄합니다. 16개요? 정말 방대하네요. 네, 이건 역시 최대 17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와. 오늘 살펴본 이 4개의 법안, 특히 3개의 특검법은 그야말로 이전 정부의 핵심 의혹들을 그냥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네요. 게다가 검사징계법 개정까지 더해져서 이게 정말 권력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어떤 신호탄?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의 징계권 행사가 실제로 검찰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이 세 개 특검이 그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이 방대한 의혹들의 실체에 과연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방식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일까 하는 점하고요. 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여러 특검 수사가 과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정말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